조선시대의 상류층과 양반가에서는 귀한 손님이 찾아오면 아무 술이나 내놓지 않았습니다. 술 한 잔으로 그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보여줬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집에 정말 중요한 손님이 왔을 때 아껴둔 위스키 한 병을 꺼내는 느낌이었죠. 그 술은 단순히 취하려고 마시는 술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집의 귀한 사람이라는 마음을 전하는 술이었습니다. 배의 시원한 향, 생강의 알싸한 향, 계피의 따뜻한 향이 어우러진 조선 3대 명주 중 하나인 이강주는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품격 있는 접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렇게 귀하게 대접받던 술이 한때는 거의 사라질 뻔했다는 겁니다. 오늘은 조선 양반가의 접대주로 사랑받았고 사라질 뻔한 시간을 지나 다시 우리 술잔에 돌아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선 순조 때 문신 이해응은 계산기정에서 조선 최고의 술 가운데 하나로 언급했고 동국 세시기와 경도 잡지에도 이름이 등장합니다. 육당 최남선은 조선 상신문답에서 이강주를 가목로 중력고와 함께 조선 3대 명주로 꼽았습니다. 심지어 봉산 탈춤에도 이강주가 등장합니다. 이름부터 참 솔직합니다. 배를 뜻하는 이, 생강을 뜻하는 강, 말 그대로 배와 생강이 들어간 술입니다. 원래는 이강고라고도 불렸습니다. 여기서 고는 진하게 고아낸 것, 농축된 것을 뜻합니다. 단순히 향을 살짝 넣은 술이 아니라 배와 생강의 좋은 향과 맛을 술 안에 깊게 담아낸 이름인 셈입니다. 만드는 방식도 꽤 정성스럽습니다. 백미와 누룩으로 약주를 빚고 그 약주를 증류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배, 생강, 울금, 계피, 꿀을 넣어 숙성시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재료를 한꺼번에 대충 넣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배, 생강, 울금, 계피를 각각 술에 침출시키고 걸러낸 뒤 다시 블렌딩하고 숙성합니다. 25도 제품은 약 2년, 38도 제품은 더 긴 숙성을 거쳐 완성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강주는 향을 입힌 술이라기보다 기관으로 향을 뽑아낸 술에 가깝습니다. 잔을 가까이 가져가면 먼저 배에 시원하고 달콤한 향이 올라옵니다. 그 다음 생강의 알싸한 향이 따라오고 계피의 따뜻한 향이 뒤에서 받쳐줍니다. 처음에는 조용한데 입안에 머금고 있으면 배의 단맛이 천천히 올라오고 삼킨 뒤에는 생강향이 은근하게 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명했던 술도 한때는 사라질 뻔했습니다. 일제강점기 가양주 말살 정책으로 집에서 술을 빚는 문화가 무너졌고 해방 이후에도 쌀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순곡주 생산이 금지되면서 전통주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이때 이강주를 다시 살려낸 사람이 조정형 명인님입니다. 전국 도서관을 뒤지며 자료를 모았습니다. 밀주라고 불리던 술을 빚는 곳이 있으면 직접 찾아가 제법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복원은 쉽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 생강, 울금, 계피를 언제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수백 번, 수천 번 실험하며 지금의 맛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이강주는 음식과도 정말 잘 어울립니다. 특히 전, 빈대떡, 육전, 갈비찜, 수육처럼 기름진 음식과 좋습니다. 배의 청량감이 입안을 정리해주고 생강의 알싸함이 느끼함을 잡아줍니다. 처음 드신다면 상온보다는 살짝 차갑게 드셔보세요. 그리고 술만 따로 마시기보다 파전이나 육전과 함께 드셔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왜 이 술이 귀한 손님에게 내놓았던 술이었는지 조금 더 쉽게 느껴지실 겁니다. 한때 사라질 뻔했지만 누군가의 진념으로 다시 돌아온 술, 술잔 안에 배의 향, 생강의 따뜻함, 그리고 잊힌 전통을 붙잡으려 했던 사람들의 시간이 담긴 술. 다음에 이강주를 마시게 된다면 그냥 한 번에 넘기지 마시고 먼저 향을 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